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시간입니다. 4장의 이번 시간의 주제는 프로그램 설계 1단계인데요. 프로그램 설계를 이제 2장에서는 그 4장부터 8장까지에 걸쳐서 5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단계의 주제는 사회 문제의 분석이고요. 즉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사회 문제의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 사회 문제, 뭐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사회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문제의 잠재적인 해결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는데, 물론 프로그램만을 통해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룰 거다라고 그 생각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 반대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출발점인 셈이죠. 물론 우리의 그 목표는 바람직한 사회를 가자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미 바람직하고 아름답냐 하면 그렇지 않아서 지금 현재가 뭔가 바람직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들을 바람직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PRG라고 이렇게 간단히 쓰겠습니다. 을 한 건데 우리의 출발점은 여기인 거죠. 사회복지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루는 곳이라기보다는 현재 어려움, 현재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현재 고통스러운 점들을 다루는 것,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어서 우리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죠.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게 그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 교재 28페이지에 보면 그 인용하고 있는 문제 사회 문제 분석의 단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아주 뭐 절대적인 그런 유명한 개념은 아닙니다. 어느 한 학자가 이렇게 분류를 한 걸 인용하고 있는 것 정도의 의미고요. 학자마다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냥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쭉 읽어보겠습니다. 현존하는 서비스나 자원의 공백이나 결함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러한 공백이나 결함의 크기와 특성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 세 번째는 왜 그러한 공백과 결함이 생겼는지 알아내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한 공백과 결함을 메울 필요가 있다는 의식을 지역사회에 불어넣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좀 더 풀어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학의 본질, 우리가 과학 안에 사회과학이 있고 사회과학 안에 사회복지학이 존재합니다. 사회복지도 과학의 한 분야이길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과학 자체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술, 설명, 예측, 통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조사론을 수강을 했다면 이 내용을 다루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기술은 테크놀로지의 기술 아니고 디스크립션의 기술입니다. 묘사하다는 뜻인데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은 그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측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그 인과관계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걸 어떻게 억제할 거냐, 이게 통제의 의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태풍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을만 되면 뭐 매년 태풍이 여러 개가 오는데요. 그 이제 뉴스에 보면 기술, 이 태풍이 뭐 중심 기압이 얼마고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하죠. 뭐 속도가 어떻고 뭐 크기가 어떻고 규모가 어떻고 뭐 풍속이 어떻고 이게 기술의 부분입니다. 태풍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의 의미고요. 자, 그래서 태풍을 묘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설명은 뭐냐면 이게 왜 태풍이 왜 발생했을까의 문제인 건데요. 저는 뭐 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기상학자들은 나름대로 뭐 고기압과 저기압 뭐 온대 태평양 하단에서 뭐 무슨 어떤 상황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태풍이 왜 발생했는가? 즉 인과관계가 무엇인가? 원인과 결과. 태풍이란 결과가 있기까지 어떠한 원인으로 이게 발생했는가를 설명이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측은 뭐냐면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 금방 떠오르시겠죠. 태풍의 예상진로. 뭐 많이 맨날 틀리긴 하지만 예상진로를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 예측하고 싶어하죠.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상진로라는 걸 예측합니다. 근데 물론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것이 기상학에서도 역시 태풍의 예상 경로를 예측하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통제는 뭐냐면 태풍을 소멸시킬 수 있다면 또는 약화시키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렇다면 뭐 이걸 안 할 리가 없겠죠. 인간에게 인류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억제하거나 또는 바람직한 걸 더 이제 촉진하거나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걸 우리가 통제라고 표현합니다. 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게 왜 발생했는지 표현하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통제할 것인가를 바라보자는 건데요. 가정폭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태풍을 전공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자, 가정폭력. 가정폭력이 현재 우리나라에 얼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 전국의 몇 퍼센트가 가정폭력에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 아동은 얼마 정도이고 뭐 여성은 얼마 정도이고 남성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주로 누구인가? 주로 아빠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 상황은 뭐 이제 병원 입원할 정도는 몇 퍼센트이고 가벼운 상태는 몇 퍼센트이고 이걸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가정폭력이 왜 발생했는가? 이게 없이 이걸 하긴 어려워요. 일단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묘사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걸 바탕으로 이게 왜 발생했을까를 접근할 수 있겠고요. 가정폭력이 뭐 예를 들어서 아빠의 알코올 중독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원인 때문에 가정폭력이라는 결과, 원인 결과 인과관계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예를 들자면 뭐 그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자, 이게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면 예측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이 얼마나 어떻게 발생을 할 것이다. 미래. 이것이 예측 가능한 거고요. 그게 예측 가능하다면 통제를 하는 것이 시도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이 이런 패턴으로 발생을 할 것이 예상되니까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지점에서 어떤 개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통제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 문제 분석도 이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이 저자가 직접 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1번이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번 1단계와 2단계가 여기 기술력, 묘사, 서술, 현존하는 서비스나 자원의 공백이나 결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증거제를 찾기도 하고 3단계는 설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가 나오면 이건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과관계. 왜 그러한 공백이나 결함이 발생했을까? 이게 지금 결과인데요. 이 원인은 뭘까? 물론 사회 문제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건 대단히 어렵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이게 왜 발생을 했을까? 4단계는 그러한 공백과 결함을 메울 필요가 있다는 의식을 지역사회에 불어넣는 건데요.
여기서의 설명은 예측은 지금 여긴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리고 요 4단계는 통제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문제로부터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얘기부터 출발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통제, 이거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하게 바꿔 나갈 거냐, 이것이 4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 자세히 하지는 않을 텐데요. 자, 나머지 부분 좀 더 읽어보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화면으로 그 다룰 주제는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잘못된 분석, 원인 분석 부분만 다루고 보겠고요. 이 부분의 3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3번에 반괄호 3번에 사회 문제 분석 방법, 이건 뭐 아예 여러분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은 좀 보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그 우리가 5장의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걸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자, 사회 문제 분석에서 잘못된 원인 분석의 예를 보면, 이건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교재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기 바라는데요. 자폐성 장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을 제일 큰 특징으로 하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그런 장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있고 이 아이가 있는데 자폐성 장애는 엄마와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눈 맞춤도 잘 안 되고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이런 상황이 그 이제 전형적인 자폐성 장애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인, 결과. 즉 왜 자폐성 장애가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1970년대까지는 이때 전후의 상황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문제다.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부모의, 특히 엄마의 양육 태도가 문제여서 엄마가 지나치게 냉담하게 교육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엄마와 교류를 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눈 맞춤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자폐성 장애가 나타난 이유는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너무 냉담하게 차갑게 키웠기 때문이다 라는 원인, 결과가 1970년대까지는 주류에 해당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엄마의 양육 태도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인식하는 입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폐성 아동의 자폐성 장애의 원인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눈 맞춤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불러도 뭐 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아무리 엄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양육 방법이,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양육 태도가 냉담해지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반응이 워낙 없으니까 엄마도 이제 지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냉담한 양육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자폐성 장애와 아주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건 상관관계로서 발견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라고 보는 거죠. 아이가 워낙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냉담해지는 결과. 원인, 결과.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 아니라 자폐성 장애 원인은 따로 있고, 되게 요즘은 최근의 연구 추세는 생물학적 원인을 많이 찾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접근하는 개입을 하게 될 텐데,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너무 성급하게 잘못된 원인 분석을 하진 않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해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만큼 잘못된 원인 분석이 아닌지, 즉 여기를 원인 여기 결과라고 잘못 파악은 하지는 않을지, 사실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 단계로 5챕터에서는 프로그램 설계 2단계로 욕구 사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욕구 사정은 사회복지 조사론의 그 욕구에 대한 부분과 딱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사이버 대학교에서 이 사회복지 조사론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작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예정을 하고요. 다만 강의가 이미 동영상으로 제작된 것들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텐데 그 내용이 이번 학기 여러분들 대상으로 신규로 만들어진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에 있어서 뭐 이전에는 이런 내용을 이미 했었는데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또 호칭에 있어서도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